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구단이 준비한 한국의 날에 올 시즌 첫 홈구장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인 미국에서 9월 7일 미국, 9월 9일에는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2023년 9월 영국에서 치른 2연전에 이어 2년 만에 원정 평가전에 나서게 됐고, 주장 손흥민은 과거 토트넘에서 선수와 지도자로 오래 호흡을 맞췄던 포체티노 미국 대표팀 감독과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반지를 대신할 새 외국인 투수로 LA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알렉 감보아를 영입했습니다. 한편 LG는 부상을 당한 홍창기에 대해 어제와 오늘 검진을 받았고 왼쪽 무릎 외측 경골 관절 부분 미세 골절 판정이 나왔다며 관절 외에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계획은 없고 일주일 후 재검진을 한 뒤에 재활 기간을 점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1고의 투수 겸 내야수 김성준이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합니다. 김성준 측 관계자는 김성준이 내일 출국해 도장을 찍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이 새롭게 창단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입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인기 취약 종목, 민간기업 후원 부족 종목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최초로 피겨팀을 신규 창단했는데요. 차준환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은 피겨 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는 최초 사례로 눈길을 모읍니다. 미국 프로농구 동부 컨퍼런스 1위 클레블랜드가 인디애나에 105대 114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인디애나는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랐고, 서부에서는 정규리그 전체 승률 1위 오클라호마 시티가 접전 끝에 덴버를 112대 105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갔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경기 상황이 일단 궁금합니다. 김지한 기자가 현재 5경기 모두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5개 구장 모두 6회 말 이상 아주 빠르게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롯데와 기아의 광주 경기 현재 6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롯데가 2대 0으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12연승을 달리다가 어제 이제 패했던 하나이글스의 경기가 있는 이 대전 경기, 두산과 한화의 경기 6회 말 현재 두산이 3대 0으로 역시 리드를 잡고 있고요. 또 키움과 LG의 잠실 경기에서 또 현재 지금 LG가 6회 말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서 4대 0으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KT와 삼성의 대구 경기 현재 7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KT가 3대 2로 역시 리드를 잡고 있고요. NC와 SSG의 인천 경기에서는 원정팀 NC가 6회 말 현재 5대 1로 앞서 있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그 한화의 연승 행진이 어제로 이제 12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한화 경기에 눈길이 좀 더 가는 게 사실이긴 한데,
사실 두산을 상대로 그래도 한화가 우승, 좀 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두산이 앞서고 있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하나에서는 출격을 했는데 네. 5이닝 동안 이제 피안타 6개를 맞았지만 삼진을 7개 잡아내면서 그래도 좀 페이스가 괜찮지 않나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위기가 왔을 때 집중타를 맞는 모습이 좀 여전히 나왔기 때문에 5이닝 동안 94개의 투구수, 적지 않은 투구수였기 때문에 5이닝을 마친 직후 이제 교체가 됐고요. 조동욱 네. 선수로. 한화가 역시 뭐 어제 같은 경우 사실은 거의 연승이 9회 정기 6이닝에 끝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 대타 최인호 선수의 동점 투런, 극적인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또 연장으로 끌고 갔었잖아요. 네. 오늘도 방금 이 플로리얼 선수가 솔로 홈런을 치면서 오. 3대1로 또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뭐 1위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10개 구단 중에 역전승이 가장 많은 네. 구단이거든요. 아. 과연 오늘 경기도 마지막에 또 역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발로 올라온 잭로그 선수가 5이닝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네. 제가 앞서 이제 투구까지는 그래도 삼진 5개 잡으면서 2피안타, 3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이 문현빈 선수의 이제 강습 타구에 이제 맞고 결국은 아이고. 결국은 이제 실려 나갔고 그 이후에 지금 김민규 선수, 고효준 선수까지 지금 일단은 지금 세 번째 투수까지 지금 개투진이 이어 던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잭로그 선수가 이제 좀 조기 강판되고서 이 두산 마운드가 또 좀 어떻게 좀 운영을 이제 할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또 한화가 이제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승엽 감독의 이제 마운드 운영 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자고 일어나면 프로야구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들이 끝나면 또 순위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먼저 현재 순위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하죠. 정현호 PD. 최근 프로야구 트렌드를 보시면 이 3강 그리고 이제 6중 1약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강을 형성하고 있는 LG와 한화가 현재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이 나게 된다면은 LG가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렇죠. 4위 삼성부터 9위 두산까지 6개 팀이 단 2게임 차로 굉장히 혼전을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오늘 4, 5위인 삼성과 SSG 현재 모두 지고 있는데 이 팀들이 모두 패배하고 NC가 현재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숨에 6위에서 4위로 점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두산이 지금 이제 9위에 처져 있습니다만 오늘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단숨에 또 이제 7위까지도 한두 계단 정도는 뭐 가볍게 바뀔 수 있는 순위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6중 내에서는 뭐 4, 5위 싸움은 절대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순위표를 살펴보면요. LG가 이제 4연승을 달리면서 공동 선두로까지 올라섰습니다. 역시나 저력이 있는 팀이다. 오늘도 지금 일단은 그렇지, 이기고 키움을 있죠. 상대로 5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네. 근데 어제는 사실 경기 종료 직전에 가슴 철렁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요. 홍창기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하던 도중에 부상으로 쓰러졌죠. 정말 네.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표정이 이제 현장에서도 느껴졌을 정도였는데요. 어제 이제 경기가 끝나고서 이제 LG 구단 관계자들도 이제 왼쪽 무릎을 다쳤지만은 정확한 이제 검진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섰고요. 이게 지금 오늘 오후까지도 원래는 이제 홍창기 선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쳤는지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진단이 나왔는지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가 그렇죠. 오후 늦게에 이 홍창기 선수의 이제 부상에 대한 검진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인대 손상이라든가 파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 이제 미세 골절 진단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 병원을 이제 한 군데만 갔던 게 아니라 이제 4군데를 이제 가서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 정확한 이 진단 이제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밝히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연경엽 감독도 이 홍창기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밤잠을 설쳤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걱정이 이제 깊어졌는데, 네네. 네, 일단은 이제 홍창기 선수가 뭐 그렇게 이제 큰 부상은 조금의 이제 회복 기간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일단은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릎 쪽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큰 부상이었다면 수술이고 수술이면 그렇죠. 시즌 아웃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LG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시나리오인데 네.
다행히 최악의 경우는 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창기 선수가 또 이제 기본적으로 3할 타율에 4할 출루를 보장해주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초반에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5월 들어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LG 팬들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웠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뭐 십자인대라든가 이런 좀 큰 부위의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부상 이후에 좀 회복을 한다든가 더군다나 또 이제 FA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G가 또 이번 시즌 1위를 질주하기 위해서는 리드오프 홍창기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 김민수 선수와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김민수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홍창기 선수가 외야에서 콜 플레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생긴 부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염경엽 감독의 의중은 김민수 선수의 자칫하면 좀 비난이 여론이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차단하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부상 얘기하면은 정 PD가 가장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 PD가 응원하고 있는 기아도 부상자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주전 선수들 중에서 안 다친 선수를 찾기 힘든데 최고령인 이 최영우 선수가 제일 건강해요. 시즌 초반에는 이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 내야 3인방이 모두 부상을 당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이 곽도규 선수가 팔꿈치 인대 수술로 시즌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성범 선수가 이번에 재검진을 받았는데 또 한 달 정도 치료를 필요하다 이런 소견도 나왔고 이 외국인 타자의 위즈덤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평소 앓고 있던 허리 통증이 최근에 좀 심해졌다 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 더군다나 여기서 더해서 이 황동화 선수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러니까요. 6주 이상의 거의 그 전반기 내내 볼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또 받았기 때문에 참 이렇게까지 부상 악령이 닥치는 게 아닌가 기아 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믿음직한 탄탄한 일선발이었던 내일마저도 최근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기아 내일 팬들은 다쳤다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아 팬들은 진짜 속상하겠어요. 네. 좀 다행히 그나마 한 가지 좀 위안을 받자면은 좌완 에이스인 이의리 선수가 곧 돌아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불펜 피칭을 진행하면서 투구수를 50개까지 끌어올린 상태고 페이스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의리 선수의 복귀 속도가 좀 빨리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현종 선수라든가 윤영철 선수가 부진한 기아 타이거 선발진에 좀 천군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과 KT의 대결도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 네. 연패 탈출이 시급한 두 팀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근데 네. 어제는 이제 승부를 삼성이 가져갔어요. 네. 하지만 오늘은 뭐 한 점 차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3대2로 앞서고 있어요. 네, KT가 지금 6연패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지금 잡아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KT의 3번 타자로 나선 안현민 선수가 아주 지금 대단한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4회에 선취점을 내는 2루타를 때려냈고요. 또 6회 초에는 아주 큼지막한 이 홈런포를 이제 쏘아 올리면서 지금 3타수 2안타에 2타점 홈런 1개 아주 지금 좋은 활약 펼쳐 보이고 있고요. 네. 마운드 이제 선발 투수로 나선 소형준 선수가 6이닝 6탈삼진에 지금 5피안타 지금 2실점을 하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지금 원상현 선수가 이어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연패 늪에 빠져 있다가 어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또 이어가려면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디아즈 선수가 뭐 홈런을 오늘 좀 때려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이 중심 타선 외에 지금 다른 이 타선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네. 지금 디아즈 선수가 지금 2안타, 강민호 선수 5번인 강민호 선수가 1안타, 류지혁 선수가 2안타. 이 3명 말고는 지금 모두 안타가 없거든요. 예,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심 타선 외에 다른 타선들의 좀 분발이 현재로서는 필요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정우 선수가 4번 타자로 기용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효과가 있네요. 오늘 또 홈런 쳤습니다. 어제 경기까지는 좀 활약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오늘 이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을 해서 이렇게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 파크에서 홈런을 때려낸 게 무려 1년도 넘었죠. 지난해 4월 21일 애리조나전이었으니까요. 네. 오늘 경기가 또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한국 문화유산의 날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라고 지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네. 유니폼도 이제 이정우 선수의 한글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또 하나 통쾌했던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이정우 선수의 홈런이 나오기 직전에 이 엘리아 라모스 선수를 그 상대팀에서 고의 사고로 내보내고 이정우 선수를 선택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약간 그 분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란 듯이 이 낮은 커브를 잡아당겨서 오른쪽 담장 높은 이 몬스터를 넘기는 3런을 터뜨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을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멋진 홈런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는 요즘 어떤가요? 네, 김혜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8회에 이 대타로 출전을 해서 유격수 땅볼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타율이 이제 3할 때 아직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소폭 하락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약간 이 좌투수를 상대할 기회가 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아직 그 토니 에드먼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기회는 얻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김혜성 선수가 조금 더 특히나 이제 타격감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선두 경쟁을 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4연패 오늘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승부에서 조금은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네, 다저스가 현재 6할 4푼 3리의 승률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 샌디에이고가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반경기 차로 다저스를 뒤를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2경기 반 차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3위지만 다른 리그 가면 1위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와일드카드 결국 가을 야구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와일드카드 싸움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또 이제 페이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샌디에고가 1위 그리고 필라델피아랑 샌프란시스코가 승차가 동률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한 경기 반차까지 쫓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페이스를 거두고도 가을 야구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정우 선수를 비롯해서 타격감이 조금 더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저스는 커쇼가 돌아온다고 하네요. 예, 커쇼 선수의 복귀 이야기도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잠시 좀 배지환 선수 얘기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네.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저리그에 재입성을 해서 45일 만에 또 선발 출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볼넷으로 출루를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한일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세닌가 코다이 선수의 피칭에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 김하성 선수가 최근에 또 이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거의 2달 넘게 동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메이저리거가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정우 선수와 함께 좀 배지환 선수도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에 어깨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작년 시즌에는 중반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고 또 수술도 받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이제 겪어왔었는데요. 네. 정말 이 복귀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고 결국은 이 트리플 A에서 이제 구지를 검증을 이제 받고 나서 오는 18일에 LA 엔젤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복귀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네. 커쇼 선수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LA 다저스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선수잖아요. 그 동안에 참 이 재활 과정에서도 좀 이제 숱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올 시즌에서만큼은 이 복귀전을 잘 치르고 나서 또 이후에 또 이제 예전에 어떤 구위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스포츠계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프로배구 외국인 트라이아웃이 지난 한 주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일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열렸고요. 그리고 골프계에서는 이 신지혜 선수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 이 메이저 대회 살롱파스컵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개인 프로 통산 66번째 아주 대단한 또 우승을 달성해냈고요. 또 KLPGA 투어에서는 이 이혜원 선수가 또 올 시즌 첫 번째 다승자가 됐습니다. 또 네. 육상에서는 이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또 국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최근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또 그런 쾌거를 이룩해냈습니다. 네. 자, 배구의 외국인 트라이아웃 김연경 선수가 그 흥국생명 어드바이저로 참가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 네. 흥국생명은 라셈이라는 선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레베카 라셈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m 91cm 신장을 지닌 장신 아포직 포지션의 스파이커인데 한국계 3세 선수라는 점이 좀 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미국 이민자 1세대인 네. 선수가 되겠고요. 2021년에 사실 IBK에서 이제 뛰었는데 당시에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재계약에는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마지막 7순위 지명권을 쥐었던 흥국생명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흥국생명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기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번 시즌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리빌딩이라는 열쇠를 또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셈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자부 또 어떤 선수들이 V리그에 입성하게 되나요? 네, 이번 드래프트에서 IBK 기업은행이 1순위 지명권을 뽑았는데요. IBK 기업은행은 이 공격수 이 빅토리아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순위로 뽑은 이 페퍼저축은행이 사실상 1순위 카드를 네. 쥐었고 또 새로운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요. 아포지 스파이커인 미국의 조 웨더링턴을 선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 뽑힌 이제 현대건설은 이 아웃사이드 히터인 미국의 캐리 가이스버거를 지명을 했고요. 네. 또 이제 4순위인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에 이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이 모마 선수를 영입을 그렇죠. 했습니다. 또 5순위 정관장은 아포짓 히터인 엘리사 자네트 그리고 6순위의 GS 칼텍스는 공격수인 이 지젤 실바와 재계약했습니다. 네. 그 구단 선호도 주사에서 1위를 받았던 엘레사 자네테가 네. 5순위까지 정관장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가 아포짓이고 그리고 키도 193으로 작지 않은 키이기 때문에 아마도 1순위 혹은 이제 상위 픽으로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관장 5순위로 이제 결국 선택을 받게 됐고 고이신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고이신 감독인데 뭐 10년 동안 이탈리아 리그에서 뛴 경험 이런 측면들이 또 정관장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피지컬이라든가 센스 그리고 더해서 성격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만족스럽다. 네. 굉장히 좀 기대된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부 외국인 트라이아웃은 어땠나요? 네,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남자부에서도 3명이 V리그 한국 무대에서 새롭게 또 이제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네. 먼저 1순위인 이 KB손해보험이 비에나와 재계약을 선택한 가운데서 2순위 이제 한국전력의 에반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3순위 대한항공은 이제 러셀과 재계약을 했고 또 네. 4순위의 우리카드는 아라우조 선수, 하팔 아라우조 선수와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5순위 OK저축은행은 디미타르 디미트로프 선수를 그리고 6순위인 이 삼성화재는 아히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요. 7순위로 뽑힌 이 현대캐피탈은 레오 선수와 재계약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외국인 트라이아웃은 좀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더 많이 잔류를 하는 분위기로 갔나 보네요. 네, 특히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7팀 중에 3팀이 재계약을 선택했고 삼성화재도 아히 선수 경력자인 그렇죠. 아히 선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는 총 3명의 선수가 이제 V리그 무대에 발을 밟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배구는 완전히 비시즌 모드로 들어가겠네요. 네, 이 KYK 인비테이셔널 정말 또 이 배구 팬들의 이제 관심을 이제 갖는 이 이벤트 대회가 이번 주말에 이틀간 열릴 예정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김연경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또 경기를 뛰는 사실상 이 마지막 경기가 네,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이 KYK 인비테이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이 많은 배구 팬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이제 코트 위에서 공을 다루는 김연경 선수의 모습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아마 팬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뭐 또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여러 행사가 참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 네. 아마 이번 주말에 배구 팬들 드디어 마지막 배구 일정을 불사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골프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네. 신지혜 선수는 대단하네요, 정말. 정말 이 신지혜 선수는 지금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거든요. 아. 그럼에도 J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그것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통산 29승.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일본 진출 전에 2승을 더하면 일본 무대에서만 31승을 달성을 해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국 무대에서 21승, 또 LPGA 투어에서도 11승을 달성을 했고, 뭐 이제 공동 주관 대회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저런 부분들 다 빼면은 프로 대회 개인 통산 66승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골프계의 늘 푸른 소나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JLPGA 투어 영구 시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승인데 네. 여기에 신지혜 선수가 지금 1승만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올해 이제 또 여름에 열릴 일본 여자 오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JLPGA 투어 커리어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록들이 신지혜 선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 신지혜 선수의 행보 또 우승 도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 리그에서는 1승만 더하면은 평생 시드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뭐 50, 60이 돼서도 영구 시드를 이제 받고 언제든 어느 대회에서든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레전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네. 올해만 벌써 4번째 우승이에요. 그렇죠. 이 왓 그래비티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난 2월에 있었던 체코 호스토 페레체 대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로바키아에서 열렸던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 이렇게 그리고 두 대회 연속 정상, 그리고 나서는 지난 3월에 또 세계 실내 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이 왓 그래비티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 높이뛰기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바르심 선수가 주최를 하는 대회예요. 그래서 네.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이 출전 선수들이 화려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챔피언이었던 해시미 커, 그리고 은메달리스트였던 쉘비 맥현, 대부분의 이 점퍼들이 모두 총출동을 했었는데 우상혁 선수가 단연 돋보였던 것 같아요. 2m 15부터 2m 26까지 모두 1차 시기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혁의 경쟁자였던 레이먼즈 리처즈 그리고 야마카스 로이치, 이 선수들을 2m 29 높이에서 모두 실패를 하는 동안 이미 우상혁 선수가 뛰어넘으면서 2m 29의 기록으로 정상에 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이 페이스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어지는 해이기도 한데 올해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역시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개인전 파이널스가 열립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 남자 5명, 여자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역시나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신유빈 선수입니다. 네. 작년 파리올림픽에 이어서 지금 개인전 이제 단식과 복식 또 혼합복식까지 이렇게 3개 종목에 나설 예정이고요. 뭐 신유빈 선수가 오늘 출국하면서도 3종목 모두 메달을 따고 싶다 이런 또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세계 탁구 선수권뿐만 아니라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3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또 9월 13일부터 21일까지는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일본 도쿄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줄줄이 또 열리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이 올림픽 못지않은 그런 한 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